60년 만에 무슨 일이다. 뭔가 엄청나게 바꾸려고 하나 보죠. 바로 여러분 지방교육 교부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걸 한번 보세요. 지방교육 교부금 내국세 할당률을 감소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5.79%를. 그러면 지방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이 왕창 줄어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실제입니다. 그럼 늘리는 쪽이 있겠죠? 늘리는 쪽이. 늘리는 쪽은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거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요. 무조건 일괄 할당입니다. 20.79%를 5.79% 줄여서 15%로 줄이고 지방교부세는 19.24%를 5.76% 늘려서 25%로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기획재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국세 자동 할당 방식이 1962년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1962년을 기준으로 보면 60년 만에 내국세 지방 이전 변경을 지방 이전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지방 이전을.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학부형들이. 이게 학교에다 주는 재정을 줄이는 건데 지방교육청 청장들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 타협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정치적 타협은.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빼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을 좀 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늘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보면 말입니다.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타당성도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타당성이 만들어지느냐? 아니 학생이 엄청 줄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가 2018년만 하더라도 558만 명이었어요. 지금 2026년에 보시면 482만까지 줄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2013년 대비로 했을 때 2013년에 520만 명이 앞으로 38만 명이 줄어서 7.31%가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교육부가 예상한 것은요. 그러니까 학생이 계속 준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령인구라는 게 학생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금은 넘쳐나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40%가 지방에다 할당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방은 돈이 넘치고 중앙은 돈이 없고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궁여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궁여지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지방교부세를 늘립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잘 써지는지를 행정안전부가 감시를 하게 되면 그 돈이 경제활동이나 경제성장에 아주 잘 쓰여진다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 힘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멀쩡한 책상 바꾸고요. 지금 멀쩡한 교실도도 고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용돈까지 준다고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돈이 넘치는 곳에서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학령 인구가 주니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이고 지방교부세는 더 늘려서 지방 활성화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안전부가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돈이 제대로 쓰이게끔 하겠다. 이것이 보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학부형들은 난리 나겠죠. 그러나 충분히 또 설명 가치는 있죠. 정치적인 타협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안이기도 합니다. 아니 뭐 지방자치단체가 여당만 단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야당도 단체장을 하는 곳이 많잖아요. 또 정치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방세를 많이 주게 되면 지방교부세를 많이 주면 자치단체장의 힘이 커집니다. 그런 차원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정치적인 협상에 의해서 통과가 될 확률 또 경제활성화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타당하다는 것 여기에다가 더 좋은 것 재정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정면 돌파의 방법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교육개혁 이야기하는 게 뭐 교육의 어떤 내용에 대한 것도 개혁을 하지만 교육의 어떤 질에 대한 것도 개혁을 하지만 교육에 너무나 많은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좀 줄여서 다른 경제활동에 쓰겠다 이런 얘기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보시면 2022년에 76조까지 늘어났어요. 의무 배정이 20.79%니까 2018년에는 49조 5천억 원이 2022년에는 76조까지 올라갔다니까요. 76조. 2023년에는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좀 떨어져서 75조 2천억 원이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2018년부터 5년 사이에 52.1% 25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돈잔치를 하고도 남겠죠. 돈잔치를. 그런데 여기만 돈잔치가 사실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도 돈잔치는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49조였잖아요. 그것이 75조 8천억까지 가니까 26조 8천억은 54.7%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지방교육세, 쉽게 말하면 지방교부금,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들어가면 이게 경제활동하고는 좀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경제활동하고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로 들어가면 이게 경제활동하고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내국세 지방 이전을 변경하겠다. 그 구조 자체를 변경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나라 재정의 위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1134조 4천억까지 늘어나거든요. 굉장하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차고 넘치고 지방교육청도 돈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더 차고 넘치는 데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차고 넘친다. 이런 거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도 차고 넘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 없이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이게 써도 경제활동과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많이 영향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무관하게 돌아가니까 차라리 지방 교부세, 교부금을 더 늘려서 지방 활성화에 더 기여를 해준다면 재정에 대한 위기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뿌려도 뿌린 것처럼 되는 거죠. 똑같은 돈인데 그만큼 뿌려지니까 지방에서는 지방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말입니다. 돈을 계속 뿌리면 총수요는 일단 증가합니다. 총수요는.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말입니다.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가 쓰는 방법도 저는 학부형들이 난리칠 것을 각오할 거예요. 각오하면서 말입니다. 정치적 타협을 보겠다. 그러면서 지방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게 나아가서는 중앙 경제까지도 더 활성화가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미묘하고 굉장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미묘하고 굉장한 이야기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돈 푼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경제에서는 이게 뭐 호재죠, 호재. 호재이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